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호겸이라고 하고요.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6G 통신의 안정성을 위한 차세대 전파 환경 개선용 지능형 메타표면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LTE 요금제를 쓰고 계신가요? 5G 요금제를 쓰고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나 OTT 등 많이 보시죠? 고화질 스트리밍을 볼 경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무선 통신 환경은 기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네트워크 용량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6G는 이러한 데이터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같은 영역 내 많은 안테나를 내장시킴으로써 시스템 통신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6G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크게 3대 핵심 축, 액세스망, 코어망,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액세스망, 즉 랜입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혹은 단말과 가장 먼저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길거리나 도심에서 흔히 보는 기지국과 안테나가 여기에 해당하며 디지털 데이터를 무선 전파로 바꿔 우리 핸드폰에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두뇌인 코어망입니다. 기지국 뒤편에 위치한 통신사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증을 하고 요금제에 맞춰 데이터를 얼마나 쏠지 결정하며 최적의 데이터 경로를 관제하는 지휘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코어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데이터가 실제로 도달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외부 인터넷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이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있는 가상의 세계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 랜 환경인 액세스 네트워크에서의 하드웨어 구현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6G의 코어 기술들이 여기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RIS, 그리고 이삭, 그리고 기가마이모라고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6G 통신 환경에서 사용될 지능형 메타표면 하드웨어 및 관련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표면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표면은 파장 대비 작은 크기의 단위셀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특정 규칙을 통해 주기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장 대비 작은 크기의 셀들이 배치가 되면은 아주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특정 규칙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투명 망토를 만든다거나 라이다, 센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메타 표면을 이용하여 RIS를 구현합니다. RIS는 메타 표면의 응용이며 메타 표면은 전자기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전파는 주파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역이 있고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닌 대역이 있습니다. 통신용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역에 존재합니다. 현재 LTE나 5G는 3.5GHz 주파수 아래에서 동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RIS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파들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지국에서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사이에 장애물들에 의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RIS를 배치하여 기지국에서 RIS로 전파를 쏜 뒤
그 RIS를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우회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수학적으로 우리는 디터미니스틱한 채널을 얻을 수 있어서 레이턴시라고 하는 지연 시간, 그것의 지터, 변동성을 줄여서 저지연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널 추정을 위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채널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채널이란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로 따지면 수로라고 할 수 있죠. 이 채널의 특성을 알아야 우리는 적절한 계산을 통해서 채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채널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기지국에서 파일럿 신호를 먼저 쏘는데 아까 RIS를 통해 디터미니스틱한 채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파일럿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지국과 핸드폰 사이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을 이제 Non-Line of Sight에서 NLOS 환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RIS를 통해 단말과의 통신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가상의 Line of Sight, 그러니까 가상의 LOS 환경이 구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는 곧 통신 효율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는 RIS를 사용하는 어떤 무선 통신 환경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보이시겠지만은 우선 RIS 1 1번과 2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RIS 1번은 투과형 RIS로 건물 창문에 부착되어 창문에 의한 전파 손실을 감소시키고 실내의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제어하여 실내 통신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두 번째 RIS는 반사형 RIS로 건물 외벽 등에 부착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NLOS 환경, 여기서는 음영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솔루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음영구역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RIS야말로 실용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메타 표면 기술을 활용한 RIS의 쓰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RIS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과형 RIS인데요. TTM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파 모드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단위 셀들끼리의 어떤 불필요한 커플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효율을 상당량 개선시킨 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 측정 결과를 통해 굉장히 얇은 구조로 고효율 투과형 RIS를 구현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사형 RIS입니다. 일단 액정이라고 하는 가변 소재를 활용해서 저희는 반사형 RIS를 구현했었고요. 그 안에 두 액정층을 활용하여 각 편파, 아까 말씀드렸던 TTM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RIS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각 액정층의 변화에 따라 다른 편파로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구조적인 아이솔레이션 방식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폴러라이저를 통해서 Y 편파는 모두 반사시키고 하단부의 액정층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상단부 액정이 변할 때 X 편파의 전파가 반응하지 않기 위해 직사각 공진 구조를 채택하여 관련 없는 편파의 전파는 목표 대역에서 동작을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PCB 기반으로 공정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방식으로 이중 편파 독립 제어가 가능한 RIS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각 액정층을 최소한의 손실로 공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이어스 라인을 설계 그리고 액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바이어싱 토폴로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RIS를 초대면적화하여서 실제 통신사와 밀리미터파 5G 기지국을 활용해서 표준 신호에 대해서 링크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RIS 유무에 따라서
레이트레이싱이랑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음용지역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액정을 활용한 반사형 RIS인데요. 이 구조는 극한으로 전력 소모를 줄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재밌는 게 액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외부 전원을 통해 액정의 상태를 변화시켜 RIS를 동작시킨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러한 가변 RIS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원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RIS 구조는 RIS를 제어한 뒤에 외부 공급을 끊어도 해당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극한으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6G 기술 중 하나인 아이삭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RIS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아이삭이 무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삭은 센싱이라는 기술과 통신 기술을 하나로 합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굉장히 줄겠죠. 그래서 아이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아이삭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V2X 그리고 휴먼 인터랙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과 센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I가 결합된 IoT 기술 등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및 통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삭과 기존 레이더 혹은 통신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아이삭은 이 두 가지 기술을 하나의 장소, 리소스, 하드웨어, 웨이브폼들을 통합하여 시스템 효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아이삭은 개념 정도만 구현되어 있고 여러 장비 업체, 통신 사업자, 그리고 학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삭 등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그 센싱 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아마 아이삭이 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직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5G나 LTE에서의 센싱이라고 하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유저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로컬라이제이션과 아이삭에서는 이제 아이삭을 통해서 센싱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타겟의 다양성이 있고, 기존 방식은 통신 방식은 유저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동기화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채널 환경 등을 분석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하고 몇 번의 그 오고 가는 신호들이 있어서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이삭 같은 경우는 기존 레이더 시스템의 방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신의 웨이브폼 그리고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아이삭 시나리오 등이 제한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편파 독립 제어가 가능한 RIS를 통해서 센싱을 구현하는 아이삭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RIS는 기본적으로 NLOS 환경에서 비용이 큰 추가적인 기지국의 배치 없이 PCB 기반의 표면을 특정 위치에 배치시킴으로써 유저에게 신호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중계 노드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이런 RIS를 저희는 특히 아이삭 센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레이더, 그러니까 통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모노스태틱 기지국을 가정하고 각 편파에 따라서 통신과 센싱 신호를 실어 보낼 예정입니다. 이후에 RIS의 빔 스캐닝을 통해 센싱 신호는 타겟을 포착하고 통신 신호는 다른 편파를 통해서 싱글 빔이나 이제 멀티빔 등을 통해 그 밖에 다른 여러 장비들과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구현합니다. 자, 그럼 센싱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스태틱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RIS로 신호를 쏘고, 그 RIS는 특정 각도 간격으로 빔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여러 곳에서
RIS를 통해서 신호가 가고 다시 돌아오는 에코 시그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RIS는 다행히 레시프로시티 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pre-defined 페이지 응답에 따라 기지국 근처로 신호가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에 의해서 반사된 신호는 기지국에 정확하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RX에서는 가장 강한 파워가 들어올 때 RIS 코드북을 읽게 되며, 그때 리플렉션 앵글이 곧 타겟이 위치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각도 외로 타겟과 RIS 간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GPS 신호를 활용한 PDP 측정을 하였습니다. PDP는 시간에 따라서 전력 구분이 되는 측정 방식이기 때문에 멀티패스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유리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RIS를 활용한 아이삭 시나리오는 멀티패스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PDP 방식을 채용하였고, 그리고 여러 신호 및 웨이브 폼 중에서 TRX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통해 시간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아이삭 데모에 필요한 시스템 구현이 간단한 GPS 신호를 활용합니다. 아이삭 시나리오 구현 전에 먼저 RIS 구조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아이삭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RIS 기능이 필요한데요. 먼저 패스트 스위칭, 두 번째로 편파 제어, 세 번째로는 높은 레졸루션, 높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저는 핀 다이오드 기반으로 2비트 제어가 가능한 RIS를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 편파는 높은 아이솔레이션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직사각 구조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편파 동작에 필요한 다이오드는 2비트이기 때문에 2개씩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이오드와 메탈 패치 사이의 길이를 달리하여서 2비트 응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각 셀을 개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하여서 3차원 통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레디얼 스톱을 넣어서 디스바이어스로 RF 커런트가 새는 것을 리키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본 페이지는 제안하는 단위셀의 2비트 구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다이오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편파에서 2비트를 구현하기 때문에 구조가 간결하며 이중 편파 독립 제어를 함과 동시에 높은 격리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다이오드들의 온오프 스테이트에 따라서 4가지 서로 다른 어드미턴스 값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90도 간격의 위상 차이를 보이는 위상 응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상적으로는 빨간 점과 같은 형태의 위상 분포와 크기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라인에 의한 로스로 인해 실제 라인 길이에 의한 커플링 등으로 위상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된 구조는 파란 점과 같은 형태로 2비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입사되는 웨이브에 따라서 여기되는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는데요. 각 모드에 대해서 높은 아이솔레이션을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마이너스 30dB 이하의 아이솔레이션 특성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각각 6G 후보 센터 프리퀀시 중 하나인 7.5GHz를 중심으로 100 그리고 120MHz의 2비트 밴드위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은 3.5dB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그 프리스페이스 메저먼트를 통해서 각 편파의 2비트 페이즈 리스폰스를 측정한 셋업 그림입니다. 각 편파별로 시뮬레이션보다 높은 150MHz의 밴드위스를 확보를 했는데, 또한 아이삭 측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였던 거는 90도 간격의 2비트가 아니어도 충분히 2비트 응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더 넓은 그 인스턴테이니어스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 레이트레이싱을 통해 실제 환경을 모사 및 아이삭 응답을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71동 건물에서 실제 7.5기가 안테나를 배치해서 레이트레이싱 모델링을 위한 채널 사운딩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3G PPA 규격에 따른 음화 환경을 모델링하기 위해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CIR을 활용한 측정과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보여줍니다. 페이지는 채널 사운딩 환경과 과정의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구현에서는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업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구현된 레이트레이싱 모델을 통해서 아이삭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먼저 측정과 시뮬레이션 간의 PDP 비교를 했고, 그 왼쪽에 있는 AB 그림은 이제 RAS 존재 유무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서의 수신 전력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C는 RAS가 배치됨으로써 개선된 SNR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런 수신 전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MCS 레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NR 향상은 MCS 레벨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높은 쿼엄 신호를 보내어 많은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게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RIS가 조향하는 각도에 따라서 타겟을 수신할 때 SNR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림 AB는 타겟의 위치에 정확하게 조향했을 때와 비스듬하게 RIS를 조향했을 때를 보여줍니다. 이때 각각 수신되는 파워는 그림 2와 같이 파란색 점에서의 크기 차이를 나타냅니다. 각도에 따라 같은 X축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의 멀티패스를 통해 타겟에 의해 반사된 신호가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IS에 의해 감지된 파워의 크기들을 RIS의 조향각에 따라 분석해 보면은 그림 F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이 블라인드 에리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통해 진행되었던 아이삭 결과를 직접 측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였었는데요. 레이트레이싱 모델링이 진행된 동일한 장소인 서울대학교 71동에서 진행하였으며,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에서 진행했던 RIS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신호의 SNR이 향상되는 지점에서 EVM을 비교하였고,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 타겟이 놓여져 있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PDP 측정을 통해 센싱이 되는지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센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타겟은 유저가 아닌 비이클이나 머신, 팩토리 앤 머신 등이 될 수 있는 RCS가 비교적 높은 메탈 플레이트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리에서 측정을 진행했고, 최대 TX2 RIS 그리고 RIS2 타겟을 각각 10m로 진행하여서 측정을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 오른쪽 센싱 리절트는 그 중에서 TX2 RIS가 7m 그리고 RIS2 타겟이 1m인 위치에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X축이 0에 가까운 위치에서 포착된 높은 신호는 이 모노스태틱 시스템에 의한 커플링 신호이고, 이는 캔슬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RIS의 각도에 따라 여기선 15도와 55도인데 특정 위치에서 신호가 포착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55도일 때는 타겟의 신호가 포착될 수 있었고, 이때 신호는 시간축으로 거리를 환산하게 되면 0.8m가 나옵니다. 이때 이는 그 기존 1m와 유사한 위치에서의 타겟이 감지됨을 나타내고, 측정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하였을 경우 오차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했던 아이삭 시나리오는 스태틱 채널을 가정을 하였고 싱글 베이스 스테이션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추후에는 다이내믹 채널 환경과 마이머 환경에서의 아이삭과 레이트레이싱을 검증 및 측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 페이지입니다. 본 연구는 RIS를 활용한 6C 어퍼 미드 밴드에서의 아이삭 시나리오 검증을
레이트레이싱과 실측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한된 아이삭 시나리오는 각 편파가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각 편파는 커뮤니케이션과 센싱 신호를 담고 있고 높은 아이솔레이션으로 신호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RIS 또한 각 편파를 독립 제어할 수 있고 초고속으로 동작하기 위해 핀 다이오드를 사용했고 이제 레이더 신호의 높은 레졸루션을 위해 투빗 제어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환경을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터로 모사하여서 음영 지역을 효율적으로 판별하고 센싱 예측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삭 기술에 기반의 레이트레이싱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 이제 외부 환경에서 아이삭 시나리오의 커버리지에 관련한 레이트레이싱 연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현한 RIS 실측을 통해 아이삭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